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눗셈을 배웠는데요. 곱셈까지야 공식을 열심히 외우시는 게 목표라면 나눗셈부터는 쓰는 것도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다항식 fx를 다른 다항식 gx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나오는 몫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나오는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냐면요.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요. 나눗셈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줍니다. 나머지는 어때야 된다? 나누는 제수 rx의 차수는 나누는 gx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식에서 본다면은 요거보다는 요게 차수가 작다 이거죠. 이해가죠? 그래야만 이게 나눗셈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눗셈을 이제 직접 하는 법을 하나 배웠고요. 직접 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다 써가지고 하나씩 하는 법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개수만 3, 4 이런 식으로 개수만 써서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쵸? 근데 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이게 1차식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름이 조립제법이었어요. 조립제법은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이 나누는 식 gx죠. 이 gx가 1차식일 때 쓰는 특별한 좀 빠른 몫과 나머지를 좀 빨리 구하는 나눗셈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개수만 적어준 뒤 예를 들어서 오늘 어차피 할 거에 있으니까 할 거에 있는 걸 보고 합시다. 개수만 적어준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뭘 적는다고 했냐면요.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 왼쪽에다가는요. 이 gx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적어준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수, 나누는 다항식이 0이 될 수 있는 x 값을 적어주고요. 첫 번째 숫자는 그냥 내려 쓴 뒤 곱한 값을 이 위에 두 개를 더한 값을 아래에 이 작업을 끝까지 반복했었죠. 그래서 끝에 가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나머지 요 앞에 있는 얘네들하고 몫이다.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어요. 저번 시간에 참석 안 한 친구들은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마 요 근래 결석이 많았던 친구들 유튜브 안 보고 온 건 아니겠죠? 보고 왔을까? 안 보고 왔을까? 안 보고 왔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이 고등과정부터는요. 하루 결석하거나 1시간 수업 안 들으면 그 다음 또 내용이 어려워져요. 집에 가서 뭐 공부하면 되겠지 하고 집에 가서 책 피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사실, 초등학교는 더 심해요. 초등학교는 수업하면 애들이 어떤 줄 알아요? 수업 안 봐요. 그냥 자기들 혼자 풀고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애들은. 왜냐면 그냥 한번 대충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거는 안 그래요. 수업을 들어도 이해를 못 해요. 오늘 아마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저 레벨 2에서. 일단 두 문제 풀어볼게요. 26쪽에 있는 필수 예제 1번. A라는 다항식은 3차 다항식이에요. 3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이고 B라는 다항식은 2차 다항식이에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입니다. 자, 이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이거 그대로입니다. 몫은 qx, 나머지는 rx라고 한대요. 그럴 때 q에다가 1을 대입한 값과
R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을 덧셈해 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나눗셈을 할 건데 몇 차 나누기 몇 차? 3차 나누기 2차예요. 그쵸?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은 조리제법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2차식일 때는 직접 나눠야 돼요. 이해가요? 1차식일 때는 조리제법이 훨씬 편해요. 직접 나눠도 되고 조리제법도 되는데 이게 훨씬 편하죠. 근데 2차식일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빨리 할까요? 개수만 쓰는 걸로. 자, A 나누기 B입니다. A를 쓰면은 개수가 3, 1, 마이너스 3, 3이에요. 요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내림차순 적으라고 했고요. 혹시 중간에 빠진 게 있으면 0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쵸? 지금은 3차, 2차, 1차 상수가 다 있으니까 하나씩 더 적으시면 됩니다. 3, 1, 마이너스 3, 3. 개수. 이해가죠? 자, 나누는 식은 지금 뭐예요? 2차식이죠? 개수가 1, 마이너스 1, 1입니다. 3개. 요거는 마치 무슨 1000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 약간 요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으로 풀어도 돼요. 자, 요거 3칸이니까 요거 3칸. 여기 위에다 쓸게요. 첫 번째 숫자를. 맨 앞에 숫자만 맞추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1 곱하기 얼마 해야 3? 3이죠? 그래서 3 쓰면요. 자, 이제 이 3을 얘 셋과 곱해요. 3, 1은 3,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곱하기 1은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모아줘. 위에서 아래를 빼죠. 그럼 3은 똑같으니까 지워질 거고요.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4, 마이너스 3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자, 나눗셈은 그 다음 것도 내려오는 거니까 3 하나 더 내려옵니다. 이해 가죠? 아직은 3칸이기 때문에 아직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지가 않아요. 얘도 2차고 얘도 2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눗셈을 합니다. 앞 숫자를 맞추려면 얼마 곱해야겠어요? 4죠. 그럼 4, 1은 4,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곱하기 1은 4라서 쓰고 나서 빼면요.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두 칸밖에 안 남았네. 이건 3칸이고. 이건 2차식이고, 이건 1차식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지금은. 따라서 요게 몫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몫의 차수, 그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몫은 누굽니까? 즉, QX는 누굽니까? 3X 더하기 4인 거예요. 이해 가나요? 나머지, 이게 나머지고요. 마지막에 나온. 나머지는 다른 말로 RX. 나머지는 뭐라고 쓰죠? 마이너스 2X 빼기 1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몫과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몫에다가도 숫자 1을 대입하고요. 나머지에도 숫자 1을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자, 몫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3 더하기 4에서 7. 나머지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빼기 돼서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두 개를 덧셈하시오 하면은 4가 나옵니다. 이해 갔나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나눗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로. 밑에 문제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조리제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웁시다 그냥. 조리제법을 해야 돼. 칸이 이 칠판을 이렇게 크게 쓸지 몰랐는데. 27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너무 대놓고 주는데 힌트를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3을요 2x 빼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건데요. 조리제법으로 풀래요. 조리제법을 써도 되는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된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1차식이니까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개수가 1x가 아니라 지금처럼 개수가 2일 때 이럴 땐 좀 조심해야 돼요. 1x가 아니라 지금 현재 2x잖아. 그치? 이럴 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쓰는 방식은 아까 얘랑 비슷해요. 개수를 적습니다. 2, 2차 개수 마이너스 5 그리고 1차 개수가 없잖아. 그럼 뭘 적어야 돼? 0을 적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은 3이고요. 이거 이해 갔죠? 개수를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2, 마이너스 5, 1차항이 없으면 0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처럼 표시를 해주시고요. 나누기 기호 거꾸로 생긴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뭘 적는다고 했냐면
요게 0이 되는 값을 적는다고 했어요. 그쵸? 요것이 0이 되는 x의 값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 2분의 1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첫 숫자는 그냥 떨어져요. 2.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왼쪽에 있는 얘랑 곱하기를 합니다. 2 곱하기 2분의 1. 1. 그걸 요 오른쪽 위에다가 살짝 얹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다가. 그리고 두 숫자를 덧셈해요. 마이너스 4. 곱셈합니다. 마이너스 4랑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마찬가지 두 개 덧셈하면은 마이너스 2. 두 개를 곱셈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덧셈하면 2 나옵니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쓴 이게 뭐라고요? 나머지라고 했고요. 자, 이게 몫입니다. 만은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어떤 나눗셈을 조리지법으로 한 거다. 다시 할게요. 처음에 있는 식은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3인데요. 얘를 무엇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17을 3 곱하기 5 더하기 2라고 쓰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한다 그랬어? 17은 3 곱하기 5 더하기 2야.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1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오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이 3차식을 이렇게 적었으면요. 이 3차식은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로 읽는 거예요. 지금 방금 구한 몫은 2x 제곱 빼기 4x 빼기 2고 나머지는 2잖아요. 근데 이 조리제법은 무엇으로 나눈 조리제법일까요? 네, x 빼기 2분의 1입니다. 이 조리제법은요, 무조건 x계수가 1짜리인 거예요. 내가 여기 2분의 1을 썼다는 거는 실제로 요 나눗셈이죠. 왜냐면 요것도 요 값이 0 되는 값은 x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이 조리법은요, 실제로는 요걸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요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아니라 요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뒤에 있는 식을 변형을 합니다. 변형. 이걸 2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1인 건 이해 가요? 2로 묶으면. 그럼 앞에서 다시 써볼게요. 이거는 x 빼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얘 더하기 2인 거잖아요. 그쵸? 다시 써보면 이 등식에서 2 곱하기에서 2 곱하기 2를 앞에 가로에 곱해버립니다. 그럼 앞에 가로가 보다시피 이게 2x 빼기 1이 돼버릴 거고요. 뒤에 빨간 부분인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남고요. 뒤엔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이해 가요? 다시 지금 나와 있는 이 조리법은 얘를 한 거예요.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한 거죠. 왜냐면 얘가 0 되는 값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 즉 개수가 2란 말이에요. 그 2를 여기 뒤에서 이렇게 꾸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2를.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구했던 몫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보다시피. 이렇게 구하고 났더니 어때요? 와!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주어진 3차 다항식은 2x 빼기 1로 나누면요. 몫은 얘, 나머지는 얘입니다. 실제로 다른 셈법으로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집에 전화 한 통 해야겠네 또. 여러분에게 또 상담 전화를 또 열심히 해서. 내가 얘기했죠. 상담 전 추워? 춥니? 상담 전화를 한번 돌려가지고 또 할 때가 됐어요. 요거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그 직접 나눗셈 하는 이 방식 있죠? 이 방식으로 실제로 해보면은, 몫이 얘가 나오고 나머지 2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해보시면요. 조금 있다가 밑에 있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죠? 뭐, 개념 정리라고 해가지고 빈칸 채우기 있잖아요. 그쵸? 이거 안 할게요. 이건 안 할게요. 그쵸? 이건 안 할게요. 공식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테스트를 봐서 테스트 점수가 40점 미만이면 이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 테스트 볼 때 이제 한 시험지에 20문제씩 있을 거예요. 20문제씩.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보는 그 주간 테스트가 한 시험지당 20문제씩 있을 거라고요. 그 20문제 중에 40점이니까 8개 미만이죠? 8개까지는 살려주겠습니다. 8개 밑으로 맞추면 개념 정리를 해오는 걸 숙제로 할게요. 더 추가 숙제로 할게요. 설마. 그렇지? 설마. 중단원 마무리에서 레벨 1은 그래도 조금 할만한 수준일 것 같고요. 레벨 2에서 조금 어려운 거 또는 좀 헷갈리는 거, 실수가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레벨 2에 있는 몇 문제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문제를 싹 푸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1단원이 끝나기 때문에 RPM이랑 1단원이 비슷하지 않나 모르겠네? 완전 똑같지는 않을 거고 아마 비슷할 텐데 네, RPM 1단원하고 똑같네요, 지금. 그래서 RPM도 1단원까지 끝내주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 끝내기는 힘드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끝내는 걸로 합시다, RPM.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RPM 1단원 끝내기. 이거 같이 나가라고 했어요, 진도를. 두 개, 이 친구 반들은 두 권을 진도를 맞추자고 했기 때문에 너무 또 미루면 안 돼요. 1단원이 끝났으니까 금요일 날 2단원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참고로. 레벨 2에 있는 것 중에 31쪽에 있는 13번 문제 몇 문제만 풀 거예요. 다 풀진 않을 겁니다. x의 값이 2 더하기 루트 3이고요. y의 값이 2 빼기 루트 3일 때 x제곱분의 y 값과 y제곱분의 x의 값을 더한 값을 구하시오란 문제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 여러분 중3 과정에서 풀어본 적 있죠? 이거 그쵸? 곱셈 공식 변형에서 많이 봤지 않나요? 요런 수를 보통 켤레수라고 불러요. 켤레라는 말 들어봤죠? 신발, 뭐 양말, 뭐 장갑 이런 거 셀 때 쓰는 단위, 그치? 이런 수를 보통 켤레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꼴이냐면 보통 하나는 A 더하기 B고 하나는 A 빼기 B 이런 모양입니다. 이해 가나요? 이런 모양을 보통 켤레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켤레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식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x랑 y랑 덧셈을 시키면 얼마죠? 네, 4 나와요.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3이 지워지죠? x랑 y랑 곱셈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1. 이거는 합차 공식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합이나 곱을 구하면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죠. 주어진 식은 분수의 덧셈 모양입니다. 하지만 분모는 달라요. 설마 이거를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시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정말 계산을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일단은 분모가 다른 덧셈이니까 뭘 해야 될까? 통분을 해야 돼요. 분모끼리 곱한 걸 분모의 최소배수로 보고요. 분모끼리 곱하면 분모는 x제곱 y제곱이 되겠네요 라고 통분시키면 되고요. 그럼 앞에 있는 분수는 x제곱은 있는데 y제곱은 분모에 없으니까 얘는 각각 분모 분자에 y제곱씩 곱했겠구나. 반대로 뒤에 있는 분모 같은 경우는 y제곱은 있는데 x제곱은 없죠. 얘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에 x제곱씩 곱했겠구나 라고 이용해서 이렇게 통분을 시켜주면 앞에 있는 분자는 얼마가 되고 y세제곱 뒤에 있는 거는 x세제곱이니까 통분시키면은 분자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곱셈 공식 변형 배웠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외웠어 안 외웠어? 니들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이거 시험 보는 거야.
이것뿐인 줄 알아? 이 뒤에 것도 시험 보는 거예요, 참고로. 아마 나머지, 시험 좀 봐야겠는데? 이거 이해 갔나요? 따라서, x 더하기 y는 4잖아요. 4의 세제곱인 64고요. 빼기 3 곱하기 xy 곱한 값은 1, xy 더한 값은 4이므로 64에서 11을 빼는 거군요. 그럼 얼마? 52가 돼요. 이해 가요? 그래서 분자는 52가 되는 거고, 분모는 이거 지수 법칙 알고 있죠? 요게 xy의 제곱이랑 같은 거 알고 있죠? 이런 것도 지수 법칙이에요. 그쵸? 여기 1의 제곱이니까 1이므로 정답은 52야 라고 적는 겁니다. 간단하죠? 외웠나요? 그러니까 외웠으면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막상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걸 못 외우죠.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문이 열릴 거예요. 다음 주 테스트 때 봅시다.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되겠지? 좀 더 벌칙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벌칙. 조는 학생들은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스쿼트를 시키겠다고? 스쿼트 갖고 되겠어? 한 10kg 정도 이렇게 들고 스쿼트 시킬까요? 괜찮다고요? 괜찮은 얘기 같아요? 네, 그래요. 16번 하나 해줄까요? 의외로 잘 못 풀어서. A 더하기 B 빼기 C와 A 빼기 B 더하기 C를 곱한 값이 엄매? C 곱하기에 2B 더하기 C와 B 더하기 A, B 빼기 A를 만족하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가 있습니다. 과연 이건 무슨 삼각형이게를 찾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ABC는 뭐라고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입니다. 다음을 만족시킨다면 무슨 삼각형이게를 찾는 건데 일단 준식이 굉장히 더럽고 복잡하죠? 일단 식을 전개해서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좌변 같은 경우를 전개할 때 쓰는 공식이 뭘까요? 노가다인가요? 하나씩 이렇게 9번 곱하기? 아니죠? 뭐예요? 합차공식입니다. 보여요? 합차공식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자, A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A. B는 플러스 B, 마이너스 B. B는 부호 바뀌죠? C도 마이너스 C, 플러스 C. C 부호 바뀌죠?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뀌는 건 A고요. 부호가 바뀌는 건 BC예요. 왼쪽에 있는 괄호를 A와 B 빼기 C의 합 요 모양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안 바뀌는 부호랑 바뀌는 부호랑 묶어서 따로따로 분류해서 뒤에 있는 거로는요. A 빼기에 B 빼기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이해 가요? B와 C랑은 부호가 반대니까. 따라서 요거는 보다시피 A와 플러스 괄호, A와 마이너스 괄호이므로 합차공식이죠. 그래서 A의 제곱에서요. B 빼기 C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될 겁니다. 좌변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A제곱에서 B제곱 빼기 2BC 플러스 C제곱을 빼는 모양. 즉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BC 빼기 C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 가죠? 안 빠르죠? 안 빠르죠? 빨라요? 괜찮아요? 속도? 적당해요? 우변은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일단은 2BC 더하기 C제곱 나오겠네요. 그쵸? 요것도 합차공식이네요. 그쵸? B제곱 빼기 A제곱 나와요. 자, 준식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했더니 이렇게 식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2BC 플러스 2BC 지울게요. 요거 두 개, 요거 이렇게 반대로 이항할까? 이렇게. 아니야. 한쪽으로 다 이항하자. 그냥 헷갈리니까. 싹 다 좌변으로 넘어가자, 일단 저쪽으로 이사 갑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넘어왔으니까 2A제곱. 플러스 B제곱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B제곱. C제곱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2C제곱 될 거예요. 는요. 이해 가죠? 양변 2로 나누면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0이므로 음수들 부호만 일단 넘어가 버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버려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관계식을 만든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킨다는 거니까 누가 빗변의 길이야? a가 빗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빗변의 길이가 되는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 지금처럼 합차 공식 등등을 잘 활용해라 라는 그런 문제고요. 뒤에 가면 이제 인수분해가 섞이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 가면 정말 즐거워질 거예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내가 딴 거보다는 이 19번을 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19번. 19번이 눈에 밟혀서 이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풀라고 하면은 여기 현재 지금 2명 결석이죠. 한 명은 시험 기간, 한 명은 수학여행, 그쵸? 2명 결석인데 7명이 있는 거잖아. 그치? 7명의 학생한테 이거 시키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5명은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이걸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풀 거예요. 다항식 fx를 x 더하기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fx를 3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배열하시오. 다항식 fx가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방금 나눠서 해봤잖아요. 처음에 그 나눠지는 식, 피제수, 그게 뭐 3차식이다, 4차식이다 원래 문제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안 나왔어요, 문제에. 그냥 다항식이라는 말만 있지 fx가 어떤지 몰라요. 첫 번째 문장 부분, 그 쉼표, 이걸 쉼표라고 부르는 거지? 숨표인가? 쉼표? 숨표? 쉼표가 나올 때까지의 그 문장을 식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fx를 무엇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뭡니다. 입니다. 그쵸? 요걸 식으로 쓰면요. fx는 x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몫이 뭐라고 했어? qx지. 곱하기 qx고요. 나머지는 r이라고 했죠? 더하기 r. 일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한 질문. 이거 왜 얘는 그냥 r이죠? 보통은 아까 나머지 rx라며. 얘는 왜 그냥 rx 없어요? 왜? 얘는 상수라서 그렇습니다.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차수가 작아야 되는데 1차보다 낮은 차수는 상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수, 그러니까 숫자 하나만 나온다 이거예요. 뭐 이게 5든 7이든 숫자 하나만 있기 때문에 rx가 아니면 그냥 r을 쓴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rx는 1차식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떤 숫자 곱하기 x니까. 그리고 r 괄호 x는 그냥 편의상 나머지라는 의미로 쓰고 싶은 거예요. 적당한 나머지 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r은 상수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뭐라고? 앞으로는 이런 거 되게 많어. 내가 이런 얘기 안 했나요? 되게 옛날 기사거든요. 한 15년 전쯤 봤던 기사 같던데 되게 오래된 기사죠.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은상 출신인 학생이 있었어요. 얘가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연필을 안 쓰고 푼다고 합니다. 암산으로만 푼대요. 100점 나온대요. 수학 굉장히 잘하는 친구겠죠? 연필 안 쓰고도 100점 나오게 푼다는 거죠. 암산으로만. 근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와, 수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대요. 내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몫과 나머지 부분부터 수식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봤죠? 막 숫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쵸? 뒤에 가면 더 복잡한 것도 많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쓰는 게 되게 필요해요. 설마 처음에 나온 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나눈 셈. 누구로 나누어? 몫이 누구? 나머지 누구.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일단.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 fx를요, 뭐 하고 싶대요, 이번에는? 3x 더하기 2로 나눈 그 몫과 그 나머지를 찾고 싶대요. 아니, fx라는 게 몇 차식인지도 모르고
목도 모르고 나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냥 이 자체로 풀란 얘기예요. 이 식 자체를 변형해서 풀라 이겁니다. 아까 했던 그 조리제법에서 그 빌려오기가 힌트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x 더하기 3분의 a는 일단 그대로 쓸 거고요. 이 뒤에 있는 qx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 3배 됐잖아. 얘를 3배 한 게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qx라고 쓸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다시 한번 qx를요.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qx라고 쓸 거예요. 이해 가죠? 3 곱하기 3분의 1 어차피 1이니까요. 그리고 더하기 r. 이해 가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이 3 곱하기를 얘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가로에 곱해버려요. 3을. 그러면 앞에 있는 가로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럼 뒤에는 누가 남겠어요? 보다시피 3분의 1q가 남는 거예요. 더하기 r은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 r이죠?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럼 끝난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이거 1차식 뒤에는 상수. 1차식 곱하기 누구? fx를요.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죠. 그래서 몫은 3분의 1 qx고 나머지는 r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 갖고 이 식을 고쳐서 다른 나눗셈을 만드는 이제 이런 스타일 문제가 막 나와서 아마 그 학생도 수식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식이 꽤 중요하다. 어떻게 수학 학원에 오는데 연습장 하나 없이 올 수가 있느냐. 또 어떤 친구는 건방지게 볼펜으로 풀고 내가 딱 봤는데 이놈의 새끼가 볼펜으로 풀었네 하면 혼내주겠습니다. 샤프나 연필 쓰세요. 어디 감히 볼펜을 써.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 해볼까요? 또 우리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도형 관련된 거죠? 도형 관련된 거 나오면 이 양심도 없는 애들이 도형도 하나 안 그려보고 몰라요 이러면은 그것도 혼내줄 겁니다. 23번 볼게요. 직각삼각형이 나왔다고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겠구먼 생각이 들겠죠. 그쵸?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AB, 즉 이 빗변의 길이가 5래요. 그리고 이 넓이가 5래요. AC와 BC를 더한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여기와 여기 두 개,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를 더한 값을 구하래요. 밑변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AB 써야죠. 문자 두 개 써야죠. 어떻게 해요? 그쵸?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죠?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가 될 거고. 두 번째, 넓이가 5래매. 그럼 넓이가 2분의 곱하기 밑변 높이. 이게 5란 얘기니까 식을 정리하면 AB의 값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하나 짝이 안 맞는 거 있잖아요. 합, 곱, 되게 다양한 식. 이해가요? 합, 두 수를 더한 거, 곱, 두 수를 곱한 거. 이 식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있고 A제곱 빼기 B제곱도 있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도 있고 A세제곱 빼기 B제곱. 되게 많아요. 종류는. 그냥 다양한 여러 가지 식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거 갖고 관계식 연결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곱셈 공식 변형이죠. 그냥 단순하게 A 더하기 B를 제곱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2AB가 나온다라고 하는 간단한 그냥 변형식까지도 아니고 그냥 전개식만 써도 충분히 풀어요. 그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래매. 요건 25고요. AB가 10이에요. 그럼 2AB는 20이죠. 두 개를 더 써면 당연히 45일 거예요. 그러면 A랑 B랑 더해서 제곱한 게 45니까 원래 A 더하기 B는 뿔마 루트 45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뿔마 둘 다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A, B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이므로 A, B 모두 양수일 거란 말이죠. 그쵸? 따라서 양수랑 양수랑 덧셈한다면 결과가 양수만 나올 테니 음의 제곱근은 빠져야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루트 45 정리하면 3루트 5가 되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의 합은 3루트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 더 풀어줄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나 풀어줄게요. 미리 풀지 않아서 질문이 없죠? 여러분이 RPM을 풀고 나면 내 예상에는 아마 한 단원에 아마 한 10개씩 모르는 게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그걸 빨리 풀어야 나중에 그걸 모아서 한 번에 질문을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까 얘기했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최소한 RPM 1단원을 풀어서 채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요일이나 금요일쯤 질문 받지 않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1단원 요거 마무리 32쪽까지 마무리하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요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져 주시고 남은 시간은 RPM에 집중해 주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1단원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